네, 이번 시간의 제목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문제는 0이다, 이 바보들아. 이런 제목입니다. 전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나올 때 이제 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그게 바로 문제는 경제다, 바보들아. 이거였어요. 모든 나라의 문제는 결국은 경제 하나에 귀속되고 이 경제만 발전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진단이었죠. 결국 그걸로 빌 클린턴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면 아하 하고 예, 오늘날 시대에 AI 시대 지난 시간에 얘기해가지고 AI 과학기술의 문명 이것이 AI 인공지능까지 와가지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기까지 왔어요. 위협받는 시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뭔가? 라고 할 때 바로 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영. 예.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라고 생각되겠지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 보통 이제 영의 문제라고 하면 무슨 뭐랄까요, 좀 뭐 샤머니즘적이나 아니면 뭐 종교적이나 뭐 이런 좀 아니면 뭐 우당과 연관되는 뭐 이렇게 자꾸 칩을 하면서 제껴놓는데 실제로 오늘날의 정신계 문화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돌파구는 영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죠. 시화호에 빗대서 정신계 자체가 닫힌 세계라는 겁니다. 무한히 열린 세계 아니고 그 세계 안에서 무한히 지금 세포 분열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의 단세포였는데 그것이 무수히 세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점점점 복잡해져요. 그래서 온갖 것들이 발전해서 진화로 치닫는데 에너지가 그쪽으로 서있는 만큼 그 반대로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연력각 제2법칙에 해가지고 에너지가 쓰는 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돼 있죠. 이제 숨이 차오를 정도로 학학거려요. 사회 자체가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속도를. 소수의 사람만이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다 처져요. 진화론적으로 처진다는 말은 뭐예요? 도태된다는 거예요. 진화에서. 적자생존론 이거 들어보셨죠? 도태된다는 거예요. 도태되는 위협에 놓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문명 자체가. 자, 이런데 이제 전체 흐름들 이걸 오늘날 시대를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영적 필요성에 닿을 수 있는가 그 맥락적 이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좀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회이 변화한다는 거, 흐른다는 거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사회가 변화하고 흐른다는 거. 흐르는 곳에는 항상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흐르는 것을 좋게 이야기할 때 그걸 진화라 그런단 말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퇴화죠. 진화. 좋게 변한다는 거예요.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화의 법칙을요. 바로 복잡성과 의식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장한 사람이 바로 테일러드 샤라댕이라는 진화론자, 진화 창조론자. 이분이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분이 설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복잡하는 것은 진화의 바깥쪽이에요. 의식은 진화의 안쪽이에요. 즉 인간 바깥, 인간 안. 인간 바깥에는 복잡화의 법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잡화의 법칙은 사회화로 진화하고요. 사회가 복잡다단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면 속에는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가 진화해야 되는 데 따라서 의식도 진화해서 동시에 같이 발을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됐어요. 예. 사회가 변화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회가 의식을 진화시키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진화시킵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명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음 세대를 교육시켜 가지고 그 세대가 그걸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그 다음 세대가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반합식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이 오늘날 와서 두 개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과학기술 발명이 전에와는 비교되지 않을 속도, 가속도가 붙고 그 다음에 그 변화가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잡화로 치닫는 진화의 법칙은 사회화를 통해 가지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통일하고 일치시키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반면에 인간의 의식의 진화는 이거를 따라가면서 자식의 의식을 고차원적으로 더 한 차원 높게 가져가면서 개개인의 개성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화는 통일과 일치를 추구하고 이쪽은 개성화를 추구하고 있고 개성화에 필요한 건 자유고요. 통일 일치로 가려고 하면 전 사회를 하나의 법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거 바로 개인으로 봐서는 구속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갭이 벌어져 가지고 과거에는 사회 통일하기 위해서 인간이 뭘 선약하면 이데올로기라는 걸 썼단 말이에요. 아시죠? 나치즘. 예. 그 다음 또 커뮤니스트, 커뮤니즘, 공산주의. 예. 극우든 극좌든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회를 마치 뭡니까 붕어빵 찍어내듯이 사회를 콱 찍어가 그렇게 규격하고 제도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사회는 그렇게 안 됐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다 실패를 했는데 오늘날에서는 이데올로기는 아니지만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통일화, 통일일치를 이뤄나가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생활 전체가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일치 통일이 되는 거예요. 획일화되는 거예요. 올해 애플에서 핸드폰을 출시했다.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 다 자기 거 버리고 그걸 사야 돼. 바꾸든지. 삼성에서 갤럭시 나왔다 하면 그 새로운 기능에 따라서 그것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춰지는 거예요. 작년 거는 올드 패션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을 새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에 도태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기소침해하고 또 가난과 부가 그걸로 구분이 되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인간이 점점 세계가 통일화될수록 자유를 구속받으려는 이런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조지 오웬의 동물농장 이름이 나오죠. 이미 그것이 벌써 언제일까요? 60년대인가? 그때 써진 책이잖아요. 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것이 80년대, 1980년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장차 그래 될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문명 자체가. 작년인가 JTBC에서 그러니까 AI 시대에 대한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하나 달았는데 그때 보니까 2035년 가면은 전 세계 인구, 전 세계 직업 중에 8억 5천만 개 직업이 사라진대요. 인간이. 그러니까 8억 5천만 개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실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차의 인간들을 뭐라고 정리하니까 프레카리아이라고 해요. 프레카리아인데 프레카리아는 프레카리오라는 스페인어. 이거는 불안정하다, 불안하다는 뜻이고 그다음 뒤에 아는 H인데 요거는 뭐죠? 어디서 나오니까 프레타리아에서 나오는 맨 뒤에 H를 붙여가지고 프레카리아라는 새로운 신종어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장차
인간들을 대변하는 단어예요. 모두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요즘 치면은 일용직의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데는 99.99%가 그리 된다고 통계가 나오더구만요.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진화의 속도를 따라가요. 그들이 지배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의해서 구속받으면서 이 만들어 놓은 기술 문명의 소비자가 돼가지고 이걸 초종하고 있다고요. 갤럭시 나오면 갤럭시 공짜로 줍니까? 원래 보니까 135만 원 중간쯤이 그렇더라고요. 작년보다 2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 누구 돈 내고 사나요?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자기 돈 내고 소비자잖아요. 영원한 소비자로 된 거예요. 여기서 생산자가 돼야 돈을 만지는데 영원한 소비자가 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가졌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마치 바보들처럼 명품 하나 가졌다고 그 소사이어티에 속하는 양 하면서 실제로 돈은 지주머니에서 나가는 걸 모르고 자기는 점점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전체 임금 기준도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 극소수의 거대한 부자와 수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선을 막 장차는 그게 2035년을 기준으로 했던데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조사가. 자, 자유가 구속되는 위협을 놓이죠. 기계 문명에 이제는 AI가 인간에 대신하고 있고 AI를 지휘를 받지 않을까. 또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요. 네. 요즘 유명한 대학 가는데 가장 치는 데가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뭡니까? 회계사. 이런 분야는 앞으로는 장차 없어질 직업이에요. 제일 먼저 없어질 거죠. AI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직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은 과거에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지만 지금 이제 시대는 AI가 그거 다 한다고요. 요즘 그 뭡니까? 챗 GPT 하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요. 빠른 변화에 또 적응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해야 돼요. 끊임없이. 적응하지 안 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이 도태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디지털 격차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빈부가 격차네. 받은 사람은 적어도 생산자 쪽에 속하고 받지 못한 자는 소비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 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강박증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도태되니까.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 가면 갈수록 암울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내놓는 해결책이 뭐냐? 없어요. 없어. 그런데 기껏 이제 한다는 말이 AI가 못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AI가 못하는 분야. 가령 AI는 바깥에서 일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잘하지만 집에 와서 설거지는 못한대요. 또 정서적인 일을 못한대요. 인간을 케어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뭐 이렇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런 건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해. 그리고 집에서 엄마는 밥했다가 설거지했다가 빨래했다가 뭐 청소했다가 애 봤다가 다 하지만은 AI는 자기 할 수 있는 그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분야에서 인간이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장차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니까 이게 키워커라고 해요. 키워커. 허드렛 일이 앞으로는 K-E-Y W-O-R-K-E 워커. 키워커라고 하는데 지금 허드렛 일로 취급받는 건 소위 말해서 주부들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가 앞으로 존중받고 그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는 그런 사회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허드렛 일에 투자되는 거 봤습니까? 유사이래로 주부가 집에서 일하는 거고 일하면서 나 주부 생활 했다고 그
돈 받아요. 받기는 받죠. 남편들을 받지만은 이 정도의 대책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대책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 속도는 가속하고 있고요. 이 속도에 따라 붙을 사람은 극소수일 거예요. 예.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불안에 위협에 놓이고 불안하고 강박적인 오는 이런 데서 오는 정신적 그다음에 육체적 질병을 앓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이에 많이 있는 거 강박증,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하는 정신적 장애들,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살률, 네. 그다음 또 여기에다 또 마약은 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네.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 이런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뭐냐? 바로 정신계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의사여, 네 병이라 고치라 하는 속담이 있어요. 정신계가 정신계 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더 뛰어난 의사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영적 세계로의 탈출입니다. 인간이 우주로 탈출할 게 아니고 영적 세계로 탈출해야 돼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가 낯설다면 이제부터는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장차 이제는 영적 세계로 탈출하는 그 길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되겠고요. 발빠른 기업가들은 저걸 벌써 알아차리고 저쪽으로 도입을 하고 있죠.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 교육 받아야 돼요. 명상 교육 해가지고 영이 뭔지, 영과의 교감이 어떻게 이러는지, 영감을 어떻게 개찰을 그리는지. 이거는 과거에는 특수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지금 이제는 일반화돼야 될 시기다는 말입니다. 일상생활해야 될 시기고. 그렇게 해야 생활의 문제에서 지금 단계에서 한 단계 진화하죠. 그거 못하면은 이제 여기서 도태됩니다. 도태되게 돼 있다고요. 예. 과거에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어요. 25만 년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있었는데,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어요. 한 기원전 5만 년 전. 예.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지금 사라지고 호모사피엔스만 남았어요. 그 남은 원인이 뭐냐? 적응했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 1만 8천 년 전에서 1만 5천 년 사이에 이 빙하기가 있었죠. 말기 이제 빙하기가 있었는데 그 추위를 호모사피엔스는 견뎌냈고 네안데르탈인은 견뎌낼 수 없었어요. 호모사피엔스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늘을 발견해가지고 가죽으로 기워서 옷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보호했었죠. 네안데르탈인은 그걸 못했어요. 이런저런 원인이 있지만 크게 봐서는 그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막 멸종시킨다.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훨씬 더 강했어요.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힘이 세고 훨씬 사냥도 잘했고.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하나가 더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진화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중의식이라는 이중의식. 이중의식. 의식이 복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네안데르탈인은 단층의식이겠죠? 단일의식이겠죠? 이거는 이 두 개란 말이에요. 즉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일지를 지금 알아보는 의식이에요. 이중의식은 인간에게 현재 살겠도록 해줬어요. 단일의식은 물론 자기를 돌아보는 기능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항상 지나서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이 사람은 과거의 사람. 이 두 개가 큰 차이예요.
호모사피엔스는 현재 사람이고 네안데르탈인은 과거의 사람. 동굴벽화 같은 거 있죠. 낮에 일어난 일을 밤에 들어가서 이제 동굴 속에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구석기 시대 작품인데, 이 구석기 시대 이 시대는 네안데르탈인의 작품이 많았죠. 들어와서 사냥을 하더라도 사냥을 하고 낮에 한 것을 집에 들어와서 낮에 한 것을 리와인드 시킨단 말이에요. 리와인드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보고 돌아보고 반성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건 과거를 돌아보고 얻은 교훈을 가지고 다음에 내일 아침에 그걸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적으로 늦죠. 변화의 속도가 천천히 가면 모르겠는데 이처럼 변화가 확 빨라지면은 빨리 판단하고 빨리 적응하고 빨리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 뭔지를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이중의식하는 이게 reflective consciousness라고 하는데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졌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았고 네안데르탈인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자, 오늘날에는 그러면은 어떤 의식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이중의식 가지고도 지금은 허덕허덕 그래요.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보면서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압박받는 진화해야 될 필요성들, 즉 사회화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가 결여되어 있어요. 현대인에게는. 그것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것과 현대인들의 이런 문제를 영적으로 명상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